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책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는 책입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라는 사람이 지었는데요.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으로 10년 연속 아마존 베스트셀러로 올라있다 그러고요. 네. 저도 이 책을 산 지는 몇 년이 됐는데 한 번씩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좀 들춰보고 하는데 그때마다 약간씩 좀 보이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마음이 답답하거나 힘들 때 한 번씩 돌아보는 책이어서 이 책을 좀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 좀 갖고 나왔습니다. 네. 이 책 보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이분 이야기 자체가 되게 삶의 정황 속에서 써진 책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네. 고민이 진짜 많았구나라는 생각도 네. 들고요. 동시에 이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흘려버려라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흘려버림에 대해서 참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상담학적으로도 봤을 때 그냥 조금 상황과 이제 현실 속에서 좀 떨어져서 자신을 관찰하라. 그래야지 이제 감정에서 자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거하고 참 많이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분은 어떻게 발견했지? 그런 생각도 하고 재밌었어요. 이분은 보면은 우울증이 굉장히 극심해서 어느 순간 그 우울증의 고통으로부터 이렇게 그 우울증 에너지가 이렇게 팽창하면서 어떻게 보면 거기로부터 탈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뭐 기쁨의 시간도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오랫동안 갖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자기의 삶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과 이제 자기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책의 그 1장에 보면 마음은 내가 아니다라는 제목을 갖고 있어요. 네. 보통 생각할 때 사람들이 내 마음은 내 것이다 라고 네.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곧 누구다? 나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마음은 내가 아니다. 그래, 마음은 내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면은 무의식적으로 보면 이미 마음 이코르 나다. 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네, 필요 충분 조건이죠. 마음과 나는 항상 그렇죠. 아님을 알고 있으나 예. 내 감정은 이미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이 1장의 제목 보면서 마음은 내가 아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그래. 내가 마음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네. 마음이 나는 아니지. 아니다. 마음보다는 제가 훨씬 큰 존재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여기 그 32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면은 보이지 않는 장막이 생겨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고 말이나 이미지를 곡해하고 자기 나름의 판단을 내리게 되므로 진정한 관계를 이루지 못한다. 네, 그래서 마음과 자기가 착 밀착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때 보면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열이 받을 때 네. 그냥 그대로 튀어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보면은 내가 나로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열받음과 그쵸. 마음이 하나 되는 거. 네.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마음을 부리지 못하고 부림을 당하는 것이 병이다. 네. 항상 그러고 사는 거 같아요. 쉽지 않죠. 맞아요. 이게 마음을 분별하는 게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네. 감정의 그 소용돌이가 너무 강하잖아요, 사실은. 예, 예.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휩쓸려가는 게 당연할 때가 많죠. 근데 가끔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 이제 상담을 하니까 그래도 감정이 올라올 때는 감정을 조금 떼서 봐야지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가끔가다 한 번씩은 자조적으로 감정이 한번 내버려 둬봐야지. 한번 해봤거든요. 던져 놔버리는 거죠. 감정처럼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근데 결국은 더 힘들어져요. 왜 더 힘들어지는 거죠? 감정 속에 빠져들다 보면 내가 그 감정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 감정 자체가 이제 자조적으로 내버려뒀을 때는 긍정적인 감정보다는 이제 부정적인 감정인 경우가 더 많잖아요. 네. 그래, 화가 나. 왜 화가 나지?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나.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래, 두고 봐. 화가 나. 그러면 처음에는 네. 한 10%밖에 화가 안 났단 말이죠. 네. 그런데 계속적으로 지나다 보면 이게 100%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화내는 방법이나 그런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 완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막 이렇게 되는 느낌 있잖아요. 그럼 화날 때 주로 어떻게 하세요? 화날 때는 우선 화나는 감정을 바라봐요. 멀리서 바라보고. 그게 돼요? 되는 편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근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해서 화가 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잘 안 돼요.
근데 좋아하지 않는 그냥 이제 일상적인 관계의 대상들에 대해서는 화가 잘 나지도 않을 뿐더러 솔직히 말하면 화나는 감정이 분리가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좋아하는 대상인 경우는 분리가 잘 안 돼서 많이 힘들어지기는 하는데 저의 이제 주 방법 중에 하나는 글쓰기예요. 아, 그러세요? 네, 글을 써요. 글 쓰고 이제 막 이제 왜 내가 화가 났는지 그 감정의 근원이 뭔지 그리고 그 감정이 나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나는 어떻게 느껴지는지 쫙 쓰고 나서 이제 촛불을 켜요. 촛불을? 네, 촛불을 켜고 앉아서 가만히 묵상하면 많이 가라앉아요. 그래요? 그래도 안 가라앉는다? 그러면 이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네. 집 밖에 그냥 산책하면서 계속 이제 그 좋은 말씀을 듣는다든지 찬양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바깥 소리 아예 단절 딱 시킨 채로 그냥 가만히 생각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산책해요. 그리고 나면 거의 풀리고. 가라앉아요? 네. 근데 정말 극도로 화나는 경우에는 탈출해야죠. 여행. 여행? 네, 여행. 근데 그 여행 갔다 와도 솔직히 말하면 그 감정이 가라앉진 않아요. 근데 단지 이제 순간적인 감정만 가라앉아서 내가 상황을 좀 더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여유가 생기는 거 차이가 있는 거죠. 화가 사라지진 않고. 그 차이가 대단히 큰 건 거죠? 큰 거죠, 사실. 네, 상황을 볼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또 감정이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다는 것 자체는 놀라운 일이긴 하죠. 네. 그럼 이제 다룰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의 흐름 속에서 어떤 틈새를 만들어낼 때마다 의식의 빛이 점점 더 밝아진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이제 감정을 볼 수 있다라는 거는 감정에 이렇게 쏠려 들어간 게 아니니까 그쵸. 좀 컨트롤이 되잖아요. 맞아요. 네. 또 40페이지에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깨달음 네. 그러면 주로 무슨 생각이 드세요? 깨달음 하면, 네. 부처님. 부다의 그런 이제 깨달음 아니면 네. 통찰 네, 정도까지 네.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이 근데- 저자가 네. 보니까 자신의 존재와 하나됨으로 느끼는 자연스러운 상태가 네네. 깨달음이다. 저는 이 표현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네. 자신의 존재와 하나됨으로 느끼는 네. 자연스러운 상태.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깨달았다 그랬을 때 굉장히 이렇게 내 자신이 확장되는 느낌이 네네. 있잖아요. 네. 행복하고 네. 그리고 또 깨달음은 생각을 딛고 솟아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 딛고 넘어서 볼 수 있다는 거. 볼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러면서 깨달음을 향한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마음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네. 정말 마음과 나를 동일시하면 거기에 자꾸만 빨려 들어가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아까 왜 감정으로부터 이렇게 나를 네네. 분리하신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 작업을 어떤 식으로 주로 하시나요? 내가 왜 화가 났는지부터 우선은 대부분 봐요, 사실은. 뭐가 나를 화나게 만들었지? 혹은 뭐가 나를 슬프게 만들었지? 뭐 그런 거를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는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거를 던졌는데 그것이 내 속에 있는 어떤 거를 촉발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상태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이 나한테 어떤 영향으로 다가왔고 나한테 어떻게 들렸고 그래서 그게 나의 어떤 부분을 건드렸고 살펴보면 대답이 보이죠. 근데 그거를 평온할 때 가능해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책에서 톨레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여백이 있어야, 공백이 있어야 감정이 이제 분리돼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마음속에 공간이 있어야 상황적으로 감정도 떨어뜨려서 볼 수 있다. 저도 동감합니다. 보면 그 당시에는 잘 안 되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화를 냈지? 막 이런 생각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이렇게 좀 돌아보기는 하는데 뭐 때문에 저는 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난다라고 생각을 했지 저 사람이 한 어떤 것 때문에 화가 났다 사실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을 봐도 맨날 화가 나는 거는 아니죠. 아니거든? 그렇죠. 그렇죠. 어떤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촉발되는 어떤 뭐 말이라든지 행동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열이 받고 이제 화가 나는 거지. 네. 그냥 화가 나는 거는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사람 때문에 화나기가 쉽지 않죠. 물론 이제 제가 상담하는 부부들을 오면 저 인간 때문에 수시로 화가 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오래된 캐캐묵은 이제 마음에 감정들이 쌓여 있어서 그런 거니까요. 저도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네. 그 사람이랑 같이 있는다고 해서 항상 화가 나는 거는 사실은
아니었다. 근데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해야 돼. 나는 저 사람이 싫어.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열받게 했으니까. 음. 근데 그 사람이 생각을 해보면 항상 나를 열받게 했던 거는 아니죠. 아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내가 그 사람이 어떤 부분에 이렇게 음. 걸려드는 건지 열이 받는 건지는 한번 좀 살펴보면.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네. 그쵸. 또 41페이지, 2페이지에 보면은 우리는 왜 생각에 중독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면은 저도 생각에 중독이 좀 많이 되는 편인 것 같은데 뭐 하나 이렇게 생각을 시작하면 계속 몰입하고 집중해서 그 생각만 해요. 네네. 근데 그러다 보면 머리만 아파. 아, 그렇죠. 끝도 없죠. 생각에 끝도 끝이 없고. 없어요. 네, 네, 끝도 맞아요. 없고 머리만 아파. 그런데도 음. 어느 때는 멈추면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네네, 멈추면 맞아요. 답을 못 찾아줄 테니까 멈추지 말고 계속 생각해야 돼. 이거 부작용이죠. 부작용인 거예요. 그렇죠. 현대인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사실 계속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톨레도 이제 그걸 그래서 중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근데 그거는 정확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문제 속에 들어 앉아 있으면 문제가 보이지 않죠. 그쵸. 왜냐하면 이제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요. 근데 문제 밖에서 보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생각 속에 있으면 생각이 되지가 않아요. 그 생각 속에서 계속 맴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예를 들면 이제 생각을 끊기 위해서 네. 다른 생각을 해요. 아, 다른 생각으로 했다가 다른 걸로 이렇게 돌리잖아요. 생각의 전환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무슨 뭐 막 볼 때도 생각하다가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네, 예를 들면 뭐 TV를 본다든지 네, 다른 책을 본다든지 전 좀 이런 식으로 좀 옮겨가는 것 같아요. 네네. 도움이 되세요, 그게? 근데 어떻게 생각을 이렇게 딱 차단하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겠죠? 그렇죠. 최근은 아니지만 몇 년 전에 이제 유행했던 책이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라는 제목이었나? 뭐 그런 종류의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책을 뭐 저는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 속에서 사실 기승전결이 다 끝나버리거든요. 감정이라는 것도 사실은 마음에서 다루어줘야 되는데 우리들은 마음에서 안 다루고 머릿속에서 다루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감정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피상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실체가 없는 거니까요. 근데 생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본능적으로 내가 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기는 하는데 흘려버림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하시다가 이거 내가 지금 생각이 계속 빠져있구나. 이거를 네. 멈춰야 되겠다. 그러면 주로 어떻게 하세요? 그냥 처음에는 다른 건 안 하고 호흡기도부터 시작해요. 저는 사실. 호흡에 집중을 한다. 네, 호흡에 예. 집중을 해요. 근데 생각이 계속 들잖아요. 우리가 그 관상기도 배울 때 그 얘기 듣잖아요. 흘려버리라고 계속 흘려버리는 작업을 해요. 근데 제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 집중해서 생각한 경우에는 쉽지는 않긴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오랜 시간을 투쟁해서 생각을 흘려보내려고 애는 쓰고 있어요. 그렇게 호흡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생각 계속 흘려보내요. 생각이 계속 들면 또 흘려보내고 호흡기도 하면서 최대한 몸을 편안하게. 그래서 무상태.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통 생각을 끊기 위해서 지금 현재에 하는 거에 네네. 숨 쉬는 거면 숨 쉬는 네네네. 거고 하는 거면 하는 거에 집중을 해라. 네네, 맞아요. 네. 저는 얘기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 생각을 그만해야 되겠어. 그러면은 그 생각은 그만하면서 다른 책을 본다든가 TV를 본다든가. 네. 근데 저는 약간 그러면서 이게 지금 생각을 끊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킨다.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되세요? 저는 사실 그 방법을 써보기도 했는데 뭐 이거를 집중해요? 근데 이 생각을 하다가 안 되겠어. 그럼 다른 책을 한번 읽어봐야지. 책을 읽는데 책장이 잘 안 넘어가던데요, 저는. 그 생각이 계속 틈틈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의 힘이 되게 강하던데요, 저한테는. 근데 그럴 때도 있는데 아예 이렇게 방향을 전환한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좀 약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뭐 그게 이제 가능하다면 괜찮은 방법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안 가능해서 저는 그냥 예를 들면 편하게. 그렇게 하다가 TV를 본다. 네. TV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때 보는 TV 종류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코미디 프로, 먹는 프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오 이렇게 빠져들 때. 전환이 되기는 하죠. 전환이 되긴 하죠. 근데 이제 어느 팀인가 또 다시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봐도
그냥 뭐 어차피 생각은 계속 들여오려니 하고 그냥 그러고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왔구나. 그럼 너 나가라. 또 보내고. 음. 들어왔네. 너 나가라. 이렇게 보내고. 이런 작업이 필요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들락날락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없다. 네네네. 그렇죠. 예. 어. 그래서 이 저자는 그 왜 우리는 생각이 중독이 되는가? 먼저 보면은 자기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마음의 내용물과 활동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성장함에 따라서 개인적이고 문화적인 조건에 기초해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이런 거짓된 자아를 에고라고 한다. 에고는 마음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며 끊임없는 생각을 통해 유지될 수 있다. 에고가 그 그쵸. 생각에 의해서 유지가 된다라는 게 그렇죠. 예. 그래서 에고에게는 현재의 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와 미래만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보면 과거에 계속 집착하고 있을 때 보면 사실은 나는 여기서 지금 이러고 살아. 네. 그런데 내 생각은 계속 과거에 과거에 매여 있어. 네. 그럼 현재 지금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미래에 뭘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에 현재가 미래에 저장 잡혀서 계속 또 제대로 하지 못하고. 네, 있는, 맞아요. 예. 네. 그렇게 어렸을 때는 그게 훨씬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쵸. 예, 어렸을 때 훨씬 더 심해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좀 몇 달 쉬고 있을 때 그러면은 놀면 좋잖아요. 그렇죠. 놀면 좋은데 이걸 잘 못 노는 거예요. 네. 또 다시 돈도 벌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 막 거기에 마음이 묶여 있으니까 이렇게 꼼짝도 못 하고 있다가 근데 또 보면은 또 몇 달 지나면 일자리가 생겨. 네. 그러면 그때는 또 막 바빠서 뭐 놀러 아무것도 가고 못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막 나중에는 보니까 30 넘어가니까 억울하더라고요. 네. 나 이러면 안 되겠다. 음. 놀 때는 그냥 놀고 내가 그 전에 원래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들을 해보는 시간으로 가져야 되겠다. 네.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30대 이후에는 뭐 과거에 대한 집착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 할 게 있으면 그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학교 다녀야 되면 학교 다니고 공부할 거면은 공부하고 돈 벌 거면 돈 벌고 그럼에도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좀 뒤에 약간 배경처럼 여기 그 에카르트 톨레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배경처럼 네. 이렇게 불안이 깔려 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그 말이 맞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예. 없어질 수가 없지 않아요? 불안은? 왜냐면 이제 우리가 미래가 뭐 예를 들자면 뭐 너는 몇 세에 죽을 것이고 몇 세 동안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살 것이고 너는 어떤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렇게 끝나고 나면 넌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안 불안하겠죠. 근데 존재가 없고 형체가 없고 어떻게 살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잖아요. 내가 몇 세까지 살지 모르니까. 그거 당연한 거죠, 뭐. 다른 한편으로는 저자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무의식 상태에 있다. 네, 맞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신 차리고. 네. 네, 그러니까 뭐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나는 그렇죠, 그렇죠. 정신 맞아. 바짝 차리고 살고 있다. 네, 그렇게 맞아요.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 보면은 우리가 무의식 상태에 살다가 가끔마다 정신 차리고 좀 이렇게 네, 집중하고 지금. 네. 그죠?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보면 굉장히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네.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불안이 배경처럼 깔리는 거에 대해서도 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죠. 네, 살다 보면 오히려 거기에 이렇게 집착하지 않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럼요. 네. 우리가 집중하면 할수록 그것은 나를 못 떠나게 되거든요. 내가 집중을 안 해주면 걔도 나한테 관심이 없네 그리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집중을 하면 네. 불안해 이러기 시작하면 얘가 점점 더 아싸 불안해져서. 붙어야지 그런다니까요. 네. 모든 감정은.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결국 보면 우리의 그 사회문화적인 배경에서 만들어진 우리의 마음 에고는 현재 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와 미래만을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계속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의 어떤 목표만 생각하고 산다면 그거는 내가 지금 현재를 놓치고 산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면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 많은 부모들이 네.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허탈해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너무 어떻게 보면 당연시하면서 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옛날부터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가 힘든 세대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먹고 잘 사는 것, 그다음에 좋은 학교 가는 것, 좋은 직장 가지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야 된다고 배워왔으니까. 그게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지금 당장 내가 어떤 것을 누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배워와서 그런 건데 이게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서 순간을 살아가기 위해서 뭐 here and now를 살기 위해서는 진짜 애써야 될 부분인 거죠. 무의식 속에서 살다가 정신을 가끔 차려서 현재를 사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그 상담에서도 보면 이제 게슈탈트 이제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상담 기법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을 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가 다른 것 하지 말고 미래 보지 말고 과거 보지 말고 현재에 있는 너의 몸, 현재에 있는 너의 생각, 감정을 만나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효과적이죠. 선생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제 현재 살기 위해서 본인이 이렇게 평소에 취하고 있는 방식. 특별하게 취하는 방식은 없고요. 저도 뭐 여전히 불안은 깔려 있고요. 불안은 깔려 있고 두려움은 깔려 있는데 네. 그럴 때마다 근데 그것도 피하지 않아요. 그냥 나 불안하네. 나 또 두렵네. 그냥 그렇게 바라보고 나면 또 다시 현재에 와 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냥 현재 지금 하는 일. 네네 또 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고 그러다 또 한 번씩 이제 불안이 올라오면 또 불안하구나. 나는 작년에는 어떻게 되지?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내후년에는 어떻게 될까? 또 한참큼 불안해 있다가 또 불안하구나. 그리고 또 있다 보면 나오더라고요. 저는 아마 불안하면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잘하고 있으면 불안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약간 불안이 항상 깔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렇게 이렇게 뒷덜미를 잡아당긴다고 그러나? 그러니까 지금 할 거 하면서도 근데 왜 완전히 편안하지 않지? 항상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은 제가 뭐 마음 공부 이런 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완전히 불안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예, 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안 없어지는데. 모든 감정들은 절대 안 없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희노애락을 느끼도록 만들어진 존재라. 그러다가 이제 엊그제 이 책을 다시 보면서 네. 예전에는 그 대목이 전혀 안 보였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뭐 불안이나 두려움 이런 것들을 배경처럼 깔고 산다. 네. 이게 되게 이렇게 와닿았죠. 와닿았고 위안이 네. 된다고 네.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재밌는 표현 되게 많은 거예요. 저는 사실 여기서 34페이지에 이제 마음을 꺼버리는 단추가 있었으면 그런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이제 상담을 하고 감정을 다루기는 하지만 때로는 이제 제가 못 다뤄지는 감정도 있는 거예요. 저도 인간인지라 공백이 사라지면 힘들어지거든요. 그때는 스위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게 이제 그 스위치가 있어도 사실 내가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도 생각을 한번 더 해보게 되었고요. 내 감정은 내가 다뤄주는 거. 그리고 좋은 것 자체가 여기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45페이지에 보면 감정이라는 것은 이제 마음에 대한 몸의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감정을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혹시 뭐 저도 이제 약간 뭐 조금 억압하는 편이어서 잘 못 느낄 때도 있는데 내 몸의 상황을 살펴보면 되겠다라는 생각하게 된 거죠. 몸이 이렇게 긴장이 될 때. 뭐 긴장이 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이제 그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 드라마 보면 이제 반대하는 아들, 반대하는 결혼을 한 아들, 너 절대 결혼 안 돼. 그럼 아들이 전 어머니가 반대해도 결혼할 겁니다. 그리고 콱 나가버리면 어머니들이 하시는 게 있잖아요. 머리 감싸고 그냥 그대로 누우시잖아요. 마음의 상태가 그만큼 지옥이란 뜻이거든요. 그렇게. 분노뿐만 아니라 긴장, 뭐 두려움, 불안, 뭐 이런 것 자체가 다 내 몸속에서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체킹을 잘 해야 되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몸에도 관심을 좀 더 가져줘야 되겠다라는 건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제가 한동안은 이 목이 되게 아팠어요. 목이 되게 뻐근하고 어깨가 되게 아프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마사지도 받으러 다니고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뭐 입시 공부하고 이럴 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요즘에 보면은 목이랑 어깨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내가 좀 긴장이 좀 풀렸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여기 그 46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마음은 생각뿐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무의식적인 반응까지 포함한다. 그러니까 막 목이 결리고 어깨가 결리고 그럴 때 이게 왜 그런지 모르는 거지만 그냥 그런 생각, 뭔가가 좀 이렇게 긴장이 되기는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마음과 감정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마음과 감정 사이에 그렇다면 마음이 거짓이고 감정이
참이다. 감정이 진실이다. 음. 생각과 감정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음.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고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감정이라는 거를 살펴보는 거, 그리고 그에 수반돼서 이제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게 진짜 나를 알아채 주는데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실 현재를 살기 위해서는 나를 알아야 되는 거고, 내 존재 자체가 여기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숨 쉬고 있구나,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내 모든 걸 다 수용해주고 알아차려줘야 되는 거겠죠. 제가 취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마음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감정을 억압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종종 써요. 이게 감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면 마음 컨트롤이 잘 안 되죠. 안 될까요? 그러니까 할 때까지 하고 나면 되는데, 할 때까지 하기에는 또 자존심 상할 때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별로 이렇게 감정을 내보이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이제 오랜 시간 지속되니까 어느 네. 순간 느끼는 거 자체가 좀 잘 안 되고 네. 감정 표현하는 게 좀 잘 안 되고 근데 오히려 그게 이제 부작용으로 마음을 내가 부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부림을 당하고 그쵸. 있는 거. 네, 맞아요. 열려서 정말 내가 이렇게 확 나가는 거 보면 마음에 의해서 이미 부림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거 좀 내가 감정 표현을 이렇게 하면서 마음 네. 컨트롤이 좀 됐으면 좋겠다. 네. 조금씩 연습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미리 일단 감정을 차단하고 이렇게 가기 시작을 하니까. 그쵸. 근데 그거를 깨달은 것 자체가 이제 사실은 첫 네. 단계니까요.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죠. 사람이 되게 우리는 흔히 말할 때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감정에 휩쓸리거든요. 판단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요. 근데 본인만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감정이 없어, 그래서 되게 이성적이야 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게 아닌 거죠. 몸으로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그럼요. 경직. 경직되고. 네,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네. 모든 사람은 감정이 있고 그 감정에 따라서 삶 자체가 휘둘릴 때가 많죠. 그럴 때 진짜 숨쉬기 운동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평정. 네. 이러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조금 들 따라가고 지금 내가 숨 쉬는 거에 집중을 하니까.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요가나 뭐 필라테스나 이런 거 하다 보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호흡부터 되게 많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 이제 몸이 이제 별로 안 좋아서 요가를 배웠었거든요. 배웠는데 그 호흡할 때 자, 호흡에 집중하세요. 계속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호흡하고 있는 자기를 느껴보세요. 호흡하는 자기를 느끼세요. 호흡에 집중하세요. 지금 배에 집중하세요. 그다음 마음에 집중하세요. 몸에 집중하세요. 막 이런 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뭘 자꾸 집중하라 그래? 숨 쉬는 건데 그냥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요즘엔 안 하지만 옛날에 한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나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평소에 보면 우리가 숨 쉬는데 거의 집중을 안 안 하죠. 하잖아요. 당연하게 쉬니까요. 네. 놓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도 생기로, 생기로. 그게 호흡이잖아요. 사실 숨쉬기인데 우리들의 것을 뺏겼죠. 근데 네. 저는 가끔 그게 궁금해요. 숨쉬기에 집중하면 내가 할 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할 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거나 뭐 아니면 뭐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마음에 따라서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 그 행동이 바뀌긴 하잖아요. 그런데 평정을 찾았을 때는 효과가 되게 좋아요. 뭘 하든. 내 마음이 평온할 때의 그 스피드나 효율성은 되게 높지 않으세요? 아니 그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숨쉬기에 집중을 하는데 내가 책을 읽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숨쉬기에 집중하면서 책을 읽을 수 있을까? 그렇죠. 네. 숨쉬기에 집중해도 숨 쉬고 있는 내가 나구나, 책 읽고 있는 나가 나구나 라는 걸 느껴지지 않을까요? 전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단편적으로. 네. 네.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근데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호흡으로 좀 네. 내가 좀 정신을 차리면 그 다음에 좀 차분해지니까 네. 책 읽는데 집중하는 게 되게 훨씬 더 할것 나을 걸요. 같아요. 네. 호흡 자체가 사실은 되게 안정감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뭐 명상학자들은 호흡을 되게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저희가 뭐 신대원 다니면서 배울 때도 이제 호흡기도 많이 배우면서 하나님하고의 만남의 경험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집중하는 데는 효과적인 것 같기는 해요. 평안해지고.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그렇죠. 예. 54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말아라. 깨달음을 성취하려고 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라. 마음을 지켜보는 자로 남아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왜요? 너무 슬펐어요. 그 얘기 읽으면서요. 집착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와닿는데 예. 이거를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슬펐어요. 저는 읽으면서 사실 그 부분은. 근데 가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기도도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제가 같은 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면 안 해. 왜냐면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집착이구나. 네. 그런 생각 드셔가지고. 네, 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진정한 기도가 아니다. 내가 이제 집착을 하니까 네. 그냥 내가 계속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냥 내려놓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시구나. 저는 그냥 집착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해주세요라는 기도도 하지만 네. 이제 그럴 기도 이제 계속적으로 구하는 기도 있잖아요. 뭐 네. 간혹 이제 간절히 원하는 게 있을 때는 네. 그러면 이제 계속 원하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래요. 하나님, 내가 좀 집착하는 거 알아요. 근데 나로 하여금 집착 안 하게 좀 뭔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요? 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집착하는 저는 원래 집착 잘 안 하는 인간인데 이토록 집착하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구나. 너무 소 쿨한가요? 저는 어느 순간 이렇게 계속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으면 네. 집착하고 있구나. 그만해야 되겠다. 네, 저는 그냥 집착하는 저도 저구나라고 하고 뭐 저를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집착 안 하게 하시면 되지. 막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약간 그 대응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네요. 다르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옛날에는 될 때까지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계속 물고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서 그러니까 걔가 그 개뼈다귀 물고서 놓지 않는 것처럼 그랬는데 그렇게 해봐도 소용이 없더라. 맞아요. 그건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계속 집착하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그때는 그거는 일단은 내려놓고 끊게 되더라고요. 좋은 방법이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생각을 한 번씩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좀 돌아오고 약간. 좀 이렇게 사람마다 그 집착에 대응하는 방법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이제 2장을 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2장